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신호들, 가장 중요한 신호가 일단은 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현재까지 시장이 보내고 있는 중요한 신호들 읽어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확정된 일정을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의 CPI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죠. 아직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예상치에서는 더 이상의 이제 증가폭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난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목표했던 9% CPI 증가가 이제 고점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이제 시장은 관심을 좀 이제 무게중심을 좀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보면 장 막판에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월가의 예상치라는 것이 장 막판에 CPI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급반등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나온 기사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 연준이 FOMC에서 이번에 50bp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기사를 오늘 저는 국내에서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우리가 75bp 하고 50bp에 대해서 연준이 결정을 그렇게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은 결정한 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연준이 그 11월 달에는 25bp를 할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또 25bp. 야,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니까 50bp 할 거야. 라니까 50bp. 그다음에 야, 이거 좀 더 세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75bp 하는 거 아니야? 시장에서 말이 계속 바뀌는 것이지 연준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연준이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블랙아웃 기간이 뭐냐면 연준 같은 경우 결정 이전에 일주일 동안 연준 위원들의 대기자회견이라든지 대언론 접촉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속내를 읽을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과연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예측하는 예측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연준은 11월 달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9월 달에 FOMC를 통해서 밝혔던 것들이 있죠. 올해 연말까지 125bp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연준이 봤을 때 우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예측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측치와 현상에 있어서 괴리울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준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뇌피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9월 달에 연준이 봤을 때는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올해 125bp 금리 인상 정도로 끝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 75bp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산수를 하게 되면 이번에 12월 달에 50bp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물론 CPI라든지 PPI라든지 고용지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준이 큰 시계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연준의 어떤 스탠스 속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I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다라는 건데, 이거는 기대감이죠.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이제 그 4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도 여러분을 찾아뵙고 한 8시쯤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연준의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에 50bp를 했다라는 게 연준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연준이 4시에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내년도 금리 목표치가 어떻게 되느냐,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연준은 내년도 금리 목표, 소위 터미널 금리에 대한 목표치를 4.6으로 현재 지금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6월 달에 올해 금리 목표치는 3.5%였습니다. 하지만 9월 달에 그 목표치를 4.4로 올렸죠. 그러면서 시장이 여러분들 9월 달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크게 폭락을 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이상 나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가 됐죠. 따라서 지금 이제 50bp를 하느냐라고 해서 시장이 안도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년도 금리 전망치를 만약에 5%대로 올린다. 그러면 저는 한 번에 폭락이 더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시장은 나름대로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50bp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목표 금리를 얼만큼 가져가느냐. 그게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이 그런 것들을 발표하게 된다라면 시장은 큰 충격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단순하게 75bp 안 하고 50bp 하니까 안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연준의 목표는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꺾어 내리겠다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 있다라는 점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년도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고원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고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시면 등산 위에 그 정상이 이렇게 쭉 유지되는 이런 상태를 고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높은 수준인데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고원 금리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도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분명히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연준의 발표가 나올 때까지 물론 그 전에 이제 오늘 CPI를 확인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CPI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해석들이 있겠죠. 야, 이 정도라면 생각보다 CPI가 높다라든지 아니 이 정도라면 CPI가 낮다라는 건데 결정은 연준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연준위원들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 4시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를 어떻게 내놓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집중하셔야지 지금 당장 미국이 올랐으니까 야 이제 끝난 것이야라고 본다라면 그거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 한 번 올랐다고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되고 또 FOMC 같은 경우도 당장의 금리 인상 얼마 하냐 이것보다는 큰 그림에서 내년도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오늘 장도 계속 보수적인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아니면 그 틈새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로 단기 이 수익 실현을 가능하게 할 만한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주세요. 예, 일단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방향성이 상실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나타났던 현상이죠.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물론 선물로서 동시만기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PPI 발표가 있었고, CPI 이제 발표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에 이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하려는 투심이 많이 사그라들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거래 대금의 감소라든지 고객예탁금이 지금 46조까지 빠졌죠. 여러분들 올 초만 하더라도 고객예탁금이 60조대를 유지했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때는 70조를 유지를 했었고요. 70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60조대 있었던 고객예탁금이 지금 현재 46조까지 빠졌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60에서 46조까지 빠졌다라면 15조가 빠진 거죠. 그러면 몇 프로가 빠진 거죠? 대략 한 20% 정도 빠졌다라고 러프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한 15% 정도 빠진 거죠. 15% 정도 이제 빠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고객예탁금을 빼고 있습니다. 이건 추세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50조가 깨졌을 때, 이거 50조가 깨지면 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입니다. 당시에 고객예탁금까지 가려면 반 이상, 50% 이상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60조에서 50조대 올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숫자였습니다. 50조가 깨지고 나니까 쑥쑥쑥 빠지는 이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수급의 취약성까지 보이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상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오늘 이제 화요일이고요. 수요일 내일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아침에 개장할 때는 미국의 FOMC 판을 보고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겠죠. 만약에 목요일 날도 시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이건 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관심 업종들이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죠. 문화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위 아바타 관련주들, 아바타2가 이제 14일날 개봉을 하다 보니까 아바타 관련주들이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현재 보여주고 있죠. 영화관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더군다나 중국이 이제 또 하나의 드라마를 이제 OTT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알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1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25, 21라는 드라마가 또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한알령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통상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 속에서 문화 콘텐츠 쪽이 재료를 보유했다라는 거죠. 아바타와 관련된 재료, 한알령과 관련된 재료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대세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 있어서 테마들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보죠.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주식을 봤죠?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을 봤습니다.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할 거야라고 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 화장품주들이 빠졌죠. 그리고 별로 이제 여행 관련주들이 관심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였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 테마는 뭐였었죠? 네옴시티와 관련된 거와 원전과 관련된 것들이 테마였어요. 근데 그런 주식들이 지금 어쩌죠?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전에는 어땠죠? 태조이방원이라는 종목이 아주 크게 시장에서 움직였죠. 결국 시장은 지금 물에 흐르듯이 결국 태조이방원서부터 원전과 네옴, 리오프닝, 그리고 이제 문화 콘텐츠까지 흘러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내년까지 가겠다라는 대세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오늘 내일은 적극적인 매매를 일단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막판에 급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성장주 영역이라고 불리우는 쪽들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도 성장주 영역이고 뭐 네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등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5%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신규 매매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과감하게 배팅을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배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2, 3% 정도 갭으로 뜨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초반에 배팅을 안 했더라도 2, 3%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매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매매 결정을 내려야지. 그러고 나서 사서 수수료 감안하고 나서 2, 3% 정도 나면 벌써 전일 대비해서 5% 오른 거죠. 5% 오른 상태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면 이도 저도 결정을 못 내립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샀는데 아무리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 그래도 2%, 3% 남은 상태에서 과연 내가 이거 먹으려고 샀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하실 수 있을까요? 결국 수익 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했다가 내가 2, 3%에 따라갔는데 보합권에 끝나버리면 나는 2, 3% 수수료까지 하면 4, 5%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문제는 결국 오늘 내일 거의 7, 8%, 10%씩 오르는 종목이 나타난다라면 매매를 하시는 거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도 이미 어제 올랐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잘 종목 찾으시면 20%, 30% 나오는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안 된다라면 섣부른 매매는 오히려 지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래 들어서 단기간 내에 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군들 이쪽의 강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거다라는 시각으로 보시는데 FOMC 이후에는 이렇게 또 주목받는 종목군이 계속 바뀔까요? 아니면 현재 이런 성장주 섹터가 조금 더 강세 움직임을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FOMC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죠. 만약에 FOMC가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안 하겠다라면 대형주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FOMC가 금리 인상 공격적으로 안 하겠다라는 것은 경기 둔화가 그만큼 늦춰진다는 얘기거든요. 경기 둔화가 늦춰진다면 어떤 게 움직일까요? 대형주들이 움직이죠. 오랫동안 쉬었던 대형주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2차 전자 이런 게 움직일 때는 결국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이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형주들이 강할 때 코스닥이 움직이나요? 그건 아니죠. 지금 코스피가 약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움직이는 거죠. 이러한 흐름들도 읽어보신다면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매매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FOMC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뭐 이렇게 해서 경기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면 지금 문화 콘텐츠가 더 날아갈 수도 있죠.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요일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FOMC까지는 조금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지금 무언가를 예측을 해서 액션을 하지는 말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